안녕하세요. 특허 읽어주는 남자 철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애플과 퀄컴의 분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애플과 퀄컴이 언제 만났는지 그리고 또 언제 헤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퀄컴의 전략이, 그러니까 퀄컴의 시장에서의 판매 전략이 애플과 퀄컴의 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은 특허 로열티를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다. 물론 칩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죠. 근데 이 특허 로열티 수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특허 로열티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그 기술들을 특허권으로 만들어서 그 특허권을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그 기업들한테 사용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특허라는 게 사실 어떤 그 칩과 같이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그 무형의 자산, 무형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파는 건 아닌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렇게 라이센스 수익이 얼마나 되냐, 로열티 수익이 얼마나 되냐를 살펴보면 사실 2003년도에는 그러니까 퀄컴이 칩을 팔아서 버는 수익과 특허권을 사용하게 해줌으로써 버는 수익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차이가 벌어지더니 급기야 2013년 정도에는 라이센스 수익이, 로열티 수익이 한 2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6년을 살펴보면 3배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퀄컴이라는 회사가 요즘 하는 그 행동들이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퀄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칩,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거대한 설비의 투자와 인력의 투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이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투자 대비 수익이 굉장히 높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퀄컴은 라이센스 수익으로 칩 판매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거대한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형의 자산을 이용한 수익까지도 고려를 했다는 게 참 대단한, 칭찬할 만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퀄컴의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퀄컴은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특허권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퀄컴은 R&D에 자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이 통신칩, 특히 표준이 되는 이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통신칩에 대한 특허를 많이 확보를 해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지나갈 것 같은 길목들을 딱딱딱 잘 차단을 해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받은 로열티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칩 판매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퀄컴은 되게 스마트하고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똑똑한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퀄컴의 전략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받을만 할 정도로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퀄컴이 애플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한테 단지 칩만 팔아서 야 그래 그럼 니들이 그 칩을 나한테 산 대가로 돈만 줘, 이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니네들이 그 칩을 사려면 우리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내야 되고 다른 것도 좀 더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허니버터 칩,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니버터 칩이 품귀 현상이 있어서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일부 슈퍼마켓이나 일부 판매점에서는 그걸 악용을 해서 이 허니버터 칩에다가 옆에 있는 새우깡하고 칸초를 같이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서 통째로만 팔았고 허니버터 칩만은 살 수 없게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퀄컴이 허니버터 칩이라는 공교롭게도 칩이네요. 허니버터 칩이라는 칩을 사려면 옆에 있는 칸초랑 새우깡이라는 라이센스까지 함께 사야 니네들이
허니버터 칩이라는 칩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는 칸초랑 그 새우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쟤네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허니버터 칩 살려면은 그 두 개 같이 사야 된다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왔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여러 나라에서 퀄컴 또 그렇게 하는 건 되게 나쁜 일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퀄컴의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퀄컴의 전략은 퀄컴의 입장에서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지만 애플과 같은 다른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이러한 퀄컴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